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통해서 망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킨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많은데 이걸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상속재산 파산도 일반 파산과 똑같아요. 신청을 하려면은 일단 망인의 상속재산이 있잖아요. 상속재산이 있고 상속채무가 있잖아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돼요. 파산도 똑같잖아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지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재산이 더 많았어요. 재산이 더 많았어요. 이런 경우 저희가 신청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지킨 사례라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전제 조건으로 상속재산 파산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를 할 수 없을 때 원칙적으로 한정 승인하고 그걸 배당하잖아요. 근데 배당이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이 채권자한테는 얼마, 저 채권자한테는 얼마, 변제 복잡할 수 있고, 또 채권자들이 따져. 이렇게 따져. 자기한테 좀 더 많이 변제해달라고. 그럼 복잡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상속재산 파산 관제인이 공정하게 배당을 하는 거예요. 상속재산 파산 관제인이 배당을 하면 채권자들이 따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공적인 뒤에서 배당을 하니까 공적인 파워가 있는 거죠. 그냥 배당해 주는 대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들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을 많이 신청하는데, 이게 개인 파산과 좀 다른 점은, 개인 파산은 면제재산이라고 있어요. 면제재산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최저 생계를 위해서 채권자들한테 배당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개인 파산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임대차 보증금 유일한 재산이에요. 임대차 보증금 재산이 유일한 재산이에요. 5,500만 원 있어. 그리고 채무가 1억이야. 그러면 어쨌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니까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해.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을 채권자들한테 나눠주지 않아도 돼요. 나눠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지금까지 상속재산 파산은 어떻게 했냐면 이런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입법의 미비예요. 입법의 미비인데,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개정을 한 거예요. 2022년 1월경에 개정을 했어요. 서울회생법원이. 망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한정 승인을 하면은 그걸 임대차 보증금 중 압류금지 채권, 서울 같은 경우는 5,500만 원을 변제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입법이 돼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에는 없어요. 그냥 회생 준칙을 바꾼 거예요. 왜냐면 최종적으로 법을 바뀌어야지 좋지만 개인 파산과 상속재산 파산이 굳이 이렇게 달라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걸 망인이 죽었다고 그 사람들의 부양가족, 배우자라든지 미성년자 자녀들이 보증금을 털어서 채권자에게 나눠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한정 승인만 하면 그걸 다 배당을 해줬었어야 돼요. 그런데 상속재산 파산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임대인이 왔죠. 우리 임대인은 이제 임대차 보증금 4,800만 원이 전 재산이 전부였고, 망인이. 그리고 채무는 2,700만 원이었어.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재산이 더 많어. 그죠? 재산이 임대차 보증금 4,8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채무는 2,700만 원이고. 근데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재산으로 안 봐요. 적극 재산으로. 근데 또 이거를 상속재산 파산에는 이런 명문이 없단 말이에요. 명문이.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을 적극 재산으로 봐야 되냐, 적극 재산을 빼줘야 되냐. 왜냐면 실무 준칙조차 이거를 간파하지 못하고 개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입법에도 없어, 실무 준칙에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한정 승인을 하고, 한정 승인하면 결국 임대차 보증금 다 배당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배당해주긴 너무 안타깝고, 부양가족도 있으니까 왔는데, 요걸 결국 저희가 신청을 했죠. 신청을 하니까 법원에서 이제 보정명령이 나왔어요. 보정명령이 최종적으로 나왔고, 결국 보정명령은 뭐냐면 임대차 보증금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더 많은데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왜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안 될 경우 취하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결국은 이 부분이 개인 파산과 상속재산 파산의 형평성과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채무가 1억 원이었어. 그럼 상속재산 파산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가 받는데, 채무가 더 적음으로써 임대차 보증금을 더 배당해야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불합리성을 저희가 소명을 해서 결국은 상속재산 파산 선고가 나왔고, 결국엔 임대차 보증금을 채권자들한테 배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